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아주 중요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 정비사업의 절차에서 그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가 누구였죠? 조합이었죠, 조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조합이 성립하면은 그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죠.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날부터 60일이에요. 60일 내에 조합원의 부담금 내역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 아파트 분양 신청하면은 평당 얼마씩, 제곱미터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서는 60일 내에 조합원의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 신청하셔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일간 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있게 됩니다. 분양 공고. 여러분,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서는 그날부터 60일 내에 이제 분양 공고하고,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은 이제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서부터 60일 내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게 돼요. 사업 시행인가 고시에서부터 60일 내에 조합원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되고 일간 신문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받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그렇죠. 조합원이죠.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이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죠. 조합,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했다가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하였거나 또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분양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등 소유자 등은 관리 총객 인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이제 현금으로 청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됩니다.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작성하는 분양 처분 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고, 이 관리 처분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고요.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은, 자, 관리 처분계획은 언제 작성해야 될까? 네, 작성 시기. 그리고 관리 처분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는 계획일까? 등에 대해서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1번 분양 공고 등 같이 보겠습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는 사업 줄 것이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칠 것이고요. 손 떼시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이때 이제 부담금 내역은 조합원이 이제 분양 신청했을 때 제곱미터당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지, 자, 조합원의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가 이꼴 조합원이죠.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분양 대상이 될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 해당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시군에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 동그라미. 이때 공고가 무슨 공고죠? 분양 공고가 돼요. 분양 공고에서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의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줄 것이십시오. 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 기준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출력하십시오.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함이 원칙인데, 다만 정비사업 시행자는 관리 청구객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신청,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해야 되고요. 4번 이루십시오. 정비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자, 그리고 인가된 관리 청구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 정산해줘야 되죠. 미칠 것이십시오. 관리 청구액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에. 관리 청구액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밑에 치고요. 이게 현금 청산 시기라고. 현금으로 청산을 해주게 됩니다. 현금 청산 시기. 90일 내에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 청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성 시기 나와 있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0분에서 보십시오. 자, 그때 이제 이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 청구를 작성해야 되니까 언제 작성해야 되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출해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청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작성, 누가 작성해요?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 관리청을 작성하게 돼요. 그때 작성해서 그 작성된 관리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죠. 누구로부터 인가 받습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 시장, 군수로부터 관리청에 인가를 받게 되죠. 그때 관리청구액은 다음 사항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죠. 이거 관리청구액에 포함되는 내용 6개 정도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청구액이 무엇일까요? 자, 1번 분양설계. 관리청구액은 네, 분양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죠. 분양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청구액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분양설계가 뭘까요? 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 여기가, 자, 서울금천구, 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시흥동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자, 금천구 시흥동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여기,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재개발조합에 조합이 되잖아요. 그때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게 되고, 그때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 안에 이제 재개발구역이니까 그죠, 기반시를 열악하고 노후 불량 중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돼 있겠죠. 네. 자, 그때 갑돌이가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시흥동 재개발구역에 여기다가 갑이 투자를 했죠. 재개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빌라를 사뒀죠. 빌라 24평을 사뒀고 대지 지분이 7평 사뒀죠. 그러면은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면 되죠. 네, 정비구역 안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곧 시흥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갑돌이는 빌라 24평 가지고 있고 대지 지분 7평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면서 건축물 소유자가 되니까 당연히 네, 시흥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이 분양 신청해서 이 분양 신청 갑에게 네, 분양을 설계한다는 것은 동호수를 정하여 주는 것, 동호수 등을 정하는 것을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신청한 조합은 시흥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은 갑에게는 101동 3,203호를 분양할 거야. 그래서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는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인지를 정하는 게 분양 설계고요. 그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청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리청을 우리가 분양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호수가 정해지면은 이 101동 3,203호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그리고 성명도 관리청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시게 되면은 관리청객을 보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성명, 누가 사업이 끝나면은 시흥동 재개발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몇 동 몇 호를 분양받은지 알면은 이제 입주 장사를 할 때, 즉, 이때 그 입주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전세를 놓거나 이제 프리미엄 피를 붙여서 매도 처분하게 되죠. 그때 물건 접수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을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분양 대상자별. 이게 재개발구역의 분양 대상자 수백 명이 있겠죠? 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은 지금 있습니까? 앞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은 건설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에 추산액이 되는 거죠. 분양 대상자별 가월 변동 쭉 있겠죠. 그 분양 대상자들에게 분양해야 될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입니다. 종전토지와 건축물 명세. 종전토지와 건축물 명세. 그러니까 이 분양 대상자별로 재개발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은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명세표하고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명세 및 이 중요해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나 기준이에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에요.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관리처분구역에는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관리처분구역에는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되는데 갑의 종전토지는 7평이고 대지 지분이 빌라는 24평이었잖아요. 이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근데 산정하는 시기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구역에 포함돼야 할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두고요. 자, 이렇게 갑에게 분양해야 될 아파트 101동 3203호 아파트 42평이에요. 42평짜리. 자, 이것을 추산액 6억, 6억인지 5억인지 관리처분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갑의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5억이다. 이렇게 그 가격도 관리처분으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갑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 5억이고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6억이면은 갑은 1억을 부담을 해야 새 아파트의 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은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택지를 조성하고 재개발 아파트 건축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사업비가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작성한 단계에서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정비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정비 사업비 추산액.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리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산이 되면 그에 따르는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를 정할 수 있죠.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이 전부 관리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투자 목적으로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3억 주고 샀거든요. 5억 주고 샀거든요. 5억 주고 샀는데, 현금 2억 들고 왔고, 1억은 보증금 받았고, 1억은 대출 받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설정되죠? 전세 보증금 1억 받았으니까 전세권 설정될 수도 있고요. 갑의 종전 토지와 건물에 건축물의 전세권 설정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그래서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죠. 전세권, 저당권이 이것까지 관리처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6번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입니까? 소유권 외 권리가 있으면 그 소유권 외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관리처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 권리가 뭐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 권리, 전세권, 그죠? 지역권, 그리고 저당권 등이죠. 그리고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관리처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설계, 관리청 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자, 분양 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청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